이 기업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디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죠. 이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목요일날 실적 냈거든요. 그 이후에 금요일에 많은 월가 투자은행들이 투자은행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릴레이 흐름을 보였거든요. 뭐가 좋았길래 길디어드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들을 내놨는지. 일단 파이퍼 샌들러 제가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뺐고요. 투자 이익을 높였던 월가 투자은행 두 곳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매수죠.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79에서 96달러로 높였습니다. 이런 그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길리어드가 금요일날 주가가 12%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대비 여전히 이 목표 주가면 21% 이상 주가가 더 뛸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76에서 91달러로 높였고요.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여전히 15% 가까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길리어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게 봤느냐? 암 치료제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또 HIV, 에이즈죠. 에이즈 치료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될 때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지. 자, 3분기에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3분기 조정 EPS가 1.9달러. 월가 전망치가 전년도가 2.65달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근데 월가 전망치가 1.44였으니까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좋았죠. 매출액 70억 4천만 달러. 이게 지금 작년도가 74억 달러니까 작년보다 줄었어요. 근데 월가 전망치가 61억 2천만 달러니까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좋았죠.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자, 일단 보십시오. HIV 이게 에이즈죠. 에이즈 치료제 매출이 45억 달러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7%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전체 회사 매출은 줄었는데 HIV, 에이즈 치료제만 보면 옆에 차트 보십시오. 전체 매출액 비중이거든요. 에이즈 매출액이 HIV가 가장 높죠. 전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캐시카우인 HIV, 에이즈 치료제가 매출은 작년보다 7%나 늘어난 겁니다. 좋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이 좀 괜찮았던 게 보십시오. C형 간염, HCV라고 표시된 부분이 C형 간염 백신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매출이 5억 2,400만 달러 기록해서 작년보다 22%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왜 매출이 왜 줄었느냐? 3분기 전체 매출이 바로 여기 코로나 치료제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벨클루리라는 부분입니다. 벨크루리는 코로나 치료제 이름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데시비르, 우리 코로나 한창 때 많이 썼던 용어죠.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던 제품 아닙니까? 렘데시비르 코로나 치료제고요. 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비해서 52%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중증 환자가 줄어드니까 입원하는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입원 환자가 확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죠. 결국은 코로나 때 렘데시비르 이 베클루리 매출이 확 늘었다가 이게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지. 나머지 핵심 사업 부분, HIV나 C형 백신 부분은 보면 C형 간염 백신 부분을 보면 매출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매출은 거품이 끼었던 게 줄어드는 거니까 좀 제끼고 나머지만 보면 회사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십시오. 트로델비라고 제가 달았는데요. 옆에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이게. 요거는 얼마나 늘어났냐면 전년 대비해서 78%나 늘어났어요. 전체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암 치료제 부분도 이제 매출이 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78%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빼고 반토막 난 코로나 치료제 빼고는 다 매출이 늘고 있는 겁니다. 유방암 치료제, C형 간염 백신, 에이즈 치료제. 자, 그래서 회사는 전사 매출, 그러니까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를 259억에서 262억 달러로 조정했는데 이게 종전에는 245억에서 250억 달러니까 종전 전망치보다 훨씬 높여 잡았죠. EPS 전망치도 6.95달러에서 7.15달러로
이게 종전 전망치가 6.35에서 6.75니까 EPS도 매출도 올해 연간 전망치나 다 높여버린 겁니다. 회사가. 자, 그래서 HIV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에이즈 치료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성장 부분 아까 유방암 치료제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부분은 새로운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암 치료제 부분 말씀드릴게요. 트루이스트 증권은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18개월 이상 계속 성장할 거다. 1년 반 이상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거고요. 다른 바이오 업체가 있습니다. 아커스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이게 세 종류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 그 성분을 다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아커스로부터 이걸 가져온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항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임상 2상, 3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지금 현재 매출은 유방암 치료제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전립선암, 폐암 부분에서도 치료제가 나오면서 암 치료제 부분에 본격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트루이스트 증권도 본격적으로 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폐암 치료제만 놓고 보면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면 매출이 최대 15억 달러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는 한 2억 달러밖에 전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월가 전망치보다 한 7배 이상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방암 치료제 매출도 최대 45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유방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항암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앞에 보시면 암 치료제 부분은 매출이 굉장히 포션이 작죠. 이게 늘어나면서 HIV 부분을 차지하면서 HIV 항암 치료제 동시에 쌍끌이를 할 거다라는 전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HIV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3분기에도 7% 성장했는데요. 파이프 샌들러는 빅타르비 또 데스코비 이 두 가지가 지금 HIV 치료제거든요. 핵심 동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1월에 사실은 이 제품 가격을 5.6% 인상했어요. 그때 이후에 행동주의자들이 야 지금 HIV 치료제 니들이 1등 업체인데 제품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HIV 환자들은 어떻게 이거 치료 받으라는 거니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역풍을 맞았는데 이 고비를 일단 넘기고 나니까 향후에 약가 인상에 대한 수혜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파이프 샌들러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올 초에 FDI가 지금 이 길리어드가 주사 치료제가 있어요. 레나카파비르라고요. 굉장히 이게 HIV 치료나 예방에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주사제거든요. 기존의 약들을 먹는 약 말고 이 주사제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임상 보류 상태였다가 FDA가 임상 보류를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HIV 예방 치료 주사제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출과 수익의 성장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또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또 제너릭사 제너릭 제약사 네 곳하고 이 데스코비 특허 문제로 계속 이제 분쟁을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이제 특허를 판매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허 판매 또 이전 수수료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동시에 여러 가지 좀 HIV 항암제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걸 전제로 할 때 회사 주식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 차트 보시면 EPS 전망치거든요. 올 4분기에 EPS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지만 연간으로 보면 올 2022년도 EPS는 좋을 거고요. 내년이 되면 다시 EPS가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상향 추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가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길리어드 PE가 지금 12.6배죠. 그리고 지금 12개월 목표, 12개월 추정 이익 대비한 PER은 12.2배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전체 산업 평균이 21배니까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전체가 27.4배거든요. S&P 500이 23.1배입니다. 이에 비해서 길리어드는 12.2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개선된 펀더멘탈이 부각되면서 헬스케어주 중에서도 방어주로서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주식이 싸 보이기 시작할 때 주식을 좀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전히 리스크는 좀 있어요. 지금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올 들어 주가 자체는 오히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 수준에서 보면 올 들어 주가 흐름은 좀 양호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위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임상 결과들, 항암 치료제 임상 결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하는 리포트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